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블럭 씨. 네. 제가 K-팝 메이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K-팝 메이트에 네. 좀 건의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아니, 네. 저희 새해도 밝았는데 네네. 예? 이 격주 K-팝 이렇게 저희 드물게 해도 됩니까? 저 지금 이거 회의 안건에 좀 올리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혼나야 되는 건가요? 혼나주시겠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의 이 아쉬움을 달랠 아니, 길이 없어서.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됐는데 네? 일단은 8천만 K-팝 동의분들께 네.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과하고 시작합시다. 네. 네. 사퇴하라는 얘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사퇴는 안 돼요. 저 혼자 이끌어가기 좀 어려운 프로그램이라. 네. 그러면 오늘 한 번만 봐드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격주 K-팝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제 당연하죠. 텐션 함께 해주실 그럼요. 그쵸? 예, 지금 눈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예. 눈으로 공격 중이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돌아온 격주 K-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유나 블럭의 K-팝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2월 12일 일요일 첫 곡으로 BBG의 풀업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네,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블럭 씨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화색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좀 기분 이렇게 탓입니다. 뭔가 핑크핑크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상당히 피곤하고. 그래요? 네. 여독인가요? 여독이라뇨? 여행? 제가 또 소문을 들었는데 네네. 왜 우리 블럭 씨 또 좋은 데 다녀오셨다고. 그렇죠. 네. 따뜻한 나라에 다녀왔고요. 네네.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운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따뜻한 데 가서 몸 좀 녹이고 왔습니다. 뭐 어떻던가요? 좀 오랜만에 해외 나가신 거 아니었어요? 그쵸. 이 시국 이후에 처음으로 거의 한 4년 만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았다. 네, 볼 것도 많고 제가 이제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또 이렇게 배울 것도 많고 되게 볼 것도 걸어서 많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멘트시네요. 이렇게 네네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네네네네. 또 좋았습니다. 오시면서 네. 또 양손 두둑히 저희 스테이션 Z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도 사오셔서 제가 우리 제작진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또 우리 작가님 또 명절인 줄 알았다고. 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K-팝 메이트는 항상 명절처럼. 우리 또 가족인. 그럼요. 네, 또 가족 방송으로 오늘도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네. 제가 다녀오는 사이에 네. 또 유나님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저요? 지난해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던 그 콘텐츠 K-팝 제너레이션. 네, 여기 이제 1월 26일에 예.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되게 빵빠레. 감사합니다. 이 슬로건이 예. 누구도 말한 적 없고 누구나 궁금한 진짜 K-팝 이야기. 요것도 이제 저도 같이 손대서 만들었다. 슬로건. 역시. 예. 다르다. 그만해. 네. 이게 총 몇 부작이죠? 요거 이제 8부작이고요. 요게 파트 1, 2로 나뉘어서 그렇죠. 요즘은 또 이렇게 나눠서. 약간 좀 네네네. 시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네네네. 앞에 이제 4화, 뒤에 4화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네. 지금 저희 이번 주까지가 3화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각 화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다루고 있는 테마들도 완전히 달라서 네네. 8화까지 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K-팝에 대한 이야기지만 네. 진짜 그 안에 있는 좀 다양한 얘기들을 드물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주신 다큐다 보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아티스트 숫자도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고 또 네네. 일부 편을 보면 이제 팬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주시고 해서 네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간 드문 다큐멘터리라는 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러면은 네. 이 프로그램에서 네.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음흠. 나의 지분은 몇 프로다? 저의 집은 약간 뭐 같은 거냐면 그 영화 아바타 보시면 네.
그 외에 그 생명의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부족에 네. ICU 하기 전에 그 머리카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네. 그 나무의 그 나무가 여러 어떤 커다란 이제 각종 모든 생명들이 모여서 그 나무를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죽으면 그 나무로 이렇게 흡수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 나무의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다. 아, 그러니까 예, 나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예, 역시 알겠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 미나님은 들으시면 또, 안 되는데. 미나님은 근데 또, 네, 이게 한국 케이팝의 또 기둥, 아니 한국 케이팝의 아니, 나무, 한국 케이팝의 어떤 맹그로브 아니 같은. 아니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신 다큐멘터리라 그래서 정말 제가 뭐 함께하기도 했지만 응원하는 마음도 되게 커서 마지막까지 많이 지켜봐 주세요. 재밌는 편들이 진짜 많이 남았어요. 여성 아이돌 다룬 편도 있고 또 그리고 진짜 케이팝을 둘러싼 되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편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기대 계속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NCT 특집도 그렇고, 맞아요. 연기돌 저희 특집도 그렇고, 특집 좀 하고 왔었잖아요. 네, 특집 때 또 저희와 취향이 같으신 분들을 또 볼 수 있었어요.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죠. 네, 또 이 요망한 태용님께서 네네. 네, 태용님 팬이신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NCT 특집을 들으시고 질주가 최애 타이틀에 수록곡 최애가 뿔. 저랑 취향이 매우 똑같으시네요. 동질감을 느낍니다. 여기 라고 치명의 하셨어요. 별에서 오신 분이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시즈니 분들은 또 네. 이런 것들 또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청량파 없나?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천하제일 연기돌 특집 때 임정환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요즘 연기돌의 대세는 B2B의 육성재님이시라고 소심하게 주장하고 싶네요. 또 비키라의 민영님도 드라마 종종 하시고 뮤지컬에서도 리더 은광님과 창섭님이 꾸준하게 활동하시기도 하니까요. 아, 그럼요. B2B도 만능돌이죠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그 저희가 이제 꼽을 때는 하이라이트 에이핑크 꼽았지만 맞습니다. 제가 또 지크슈랑 네. 마타리랑 다 봤습니다. 내돈내산? 네, 그럼요. 내돈내산으로 다 야. 가서 보고 아, 이 은광님이 진짜 네. 어우 대단하시더라고요. 은광 씨도 은광님의 유다. 네.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까 얘기한 K-팝 제너레이션 다큐에서 양효섭 씨를 K-팝을 대표하는 성대 가운데 한 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전 또 서은광 씨 진짜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돈내산으로 네. 은광 씨의 뮤지컬하는 모습 조만간 한번 보고 오겠다는 약조 네. 드리면서 네. K-팝 메이트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테마나 특집 주제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던져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 마이크 무료입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요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갈게요. 그러면 오랜만에 신보 체크하러 격주 K-팝 시작하죠.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최근 2주간의 신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K-팝. 격주 K-팝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와서 계속 저희가 월간 K-팝으로 만나고 있기는 한데요. 반성하겠습니다. 예,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긴장 바짝하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한 달 동안 발표된 K-팝 신보들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2023년 1월 11일에서 2월 9일까지 발매된 정말 딱 한 달 정도인데 그렇죠. 이 앨범들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좋았던 앨범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저희 첫 곡이 비비지였기 때문에 플럽. 네, 네. 저희 또 블럭님의 픽 앨범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비비지의 세 번째 이 음. 앨범이죠. 네, 브라이어스. 저 네, 세 장 여태까지 앨범 중에서 이 앨범이 제일 좋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장 마음에 들었고 가장 멋있었고 가장 정말 저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뮤직비디오를 만났다. 아, 또 시작부터 훅 들어오시네요. 아, 네네. 벌렁벌렁하더라고요. 그 아, 너무 BBG 표현 너무 싫다. 아 그래요? 아, 네. 아니 하지만 그럼 가슴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뛰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가슴은 벌렁벌렁.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콩닥콩닥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예. 그러기에는 제가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그래, 너무 귀여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갈게요. 네. 네. 어쨌든 이게 사실 뭐 냉정한 뭐 이렇게 막 사랑한다 해놓고 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기존의 여자 그러네요. 아, 되게 냉원. 근데 이제 네. 해야 되니 할 일은 해야 되니까. 해야죠. 그럼요. 이제 네. 본업인데. 네네. 그 여자친구의 어떤 멤버들로 구성된 BBG라는 음. 정체성과 완전히 별개로 저는 BBG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자리를 잡고 또 BBG만의 색깔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 앞에 여자친구를 이제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대단한 그룹이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것과 뭐 겹치는 중첩되는 그런 느낌들이 없지 않았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고 음. 생각을 했고 설령 나중에 여자친구가 완전체가 돼서 돌아오더라도 BBG는 오랜 시간 BBG로서 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앨범을 보고 듣고 하면서 약간 이제서야 좀 완전한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아, BBG는 BBG로서 계속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때 에너지와는 또 다른 달라요. 에너지를 그죠? 전달하고 그게 이제 네. 어떤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 조금 더 약간 능청스럽기도 하고 좀 더 그러면서도 약간 뭐랄까 으름미도 있고 그러면서도 좀 절제된 표현력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딱 요 세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비비만의 어떤 쿨하면서도 좀 근사한 그런 애티튜드도 좋았고 특히나 풀업이 약간 구성만 보면 레트로팝 스타일이긴 한데 네. 전혀 레트로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른 수록곡들이 좀 R&B 베이스이기도 하고 네. 참 좋았는데 제 가장 취향은 이제 바닐라 슈가 킬러였는데요. 네네. 근데 그 앞에 있는 러브 올 다이도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 곡에는 소 스페셜도 좋은데 네. 이제 또 듣다 보면 또 오버드라이브가 또 우리도 유나님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네요. 네, 들으면서 네. 생각이 났어요. 일단 제목부터 드라이브예요. 우선 달려가야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유나님 면허도 생각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났고 어쨌든 이 BBG가 네. 레트로한 팝을 타이틀로 가져오긴 했지만 좀 더 도회적이고 시크하면서도 뭔가 재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 앨범 너무 좋아서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저도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좀 앨범 단위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도가 높은 앨범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앨범 들을 때 보통 저는 앨범 단위로 음악 듣는 걸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그 중후반부까지도 힘이 좀 이렇게 쫙 끌어가는 그런 앨범을 결국에는 다 듣고 나서 더 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BBG의 이번 앨범이 저에게는 그 인상이 굉장히 강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바닐라 슈가 킬러가 딱 앨범 중간에 있는 트랙인데 그 네네. 뒤부터 오버드라이브랑 소 스페셜까지 가는 요 라인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왜 뭐 수록곡 맛집 이런 얘기 듣기가 너무 좋은 근데 네네. 그게 단지 수록곡으로 대충 채워놓은 느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블럭 씨가 설명한 그런 어떤 BBG라는 팀의 다채로운 색깔들을 그니까요. 노래로 딱 뽑아서 뒷부분에 무게감 있게 실어준 느낌이라 네.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 맞아요. 의미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좀 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활동도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앨범 내면 다 막 1, 2주 이렇게 활동밖에 안 하니까 다양한 채널로 좀 더 오래 이 앨범으로 활동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유나님이 가져오신 앨범은 또 어떤 앨범인가요? 네, 제가 가져온 앨범은요. 이 앨범은 제가 여기저기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네네. 그냥 좋은 팝 앨범이에요. 그냥 아주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한 장이고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이름의 장 템테이션 앨범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앨범은 네. 정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거를 안 골랐을 리가 없다. 저요? 네네네. 이거는 뭐 빼박이다. 좋아하시겠네. 약간 이런 느낌. 네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5곡이 딱 수록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듣다 보면 조금 짧다. 그리고 또 워낙에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좀 많이 담는 그룹이다 보니까 네네. 아예 한두 곡 정도만 더 있으면 마지막 곡이 이제 뭐 네버랜드를 떠나며 같은 또 새로운 문을 여는 듯한 트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가운데 한두 곡만 좀 더 있으면 좀 더 제가 몰입하기 좋았겠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5장 정말 딱 그 아싸하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몸쪽 꽉 차게 들어오는 이게 뭔가 팝 느낌의 뭔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또 딱 끊어지는 그 맛도 나름 있어서 들으면서 아주 뭐 깔끔하게 뭐 이렇게 뒷맛이 좋다고 하죠. 들은 다음에 아 좋은 거 들었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 한 장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네. 시각을 음. 청각에 넘어서 이제 미각으로도 표현하시는 역시 다릅니다. 정말 케이팝을 오감으로 즐기는 네네네. 형광과 김유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이 앨범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팀이 내세웠던 키워드는 청량 섹시였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제 SNS에서도 좀 약간 감각적인 청량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트로부터 약간 이 투바투 특유의 그 조금 괴기스러운 공포동화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 팀이 사용하는 그 좀 약간 으스스한 네네네네. 신비로움에서 오는 서사가 있는데 네. 그렇게 시작을 한 이후에 약간 좀 뭐 이렇게 호흡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비음을 사용하는 방식, 어떤 멜로디를 좀 흘리는 느낌, 뭐 이런 다채로운 요소를 통해서 뭔가 섹시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특히 보이그룹의 섹시하면 막 강렬하고 뭔가 막 이렇게 그렇죠, 막 그렇죠. 눈을 부릅 떠야 될 것 자극적이고. 같고 그게 네네. 있는데 뭔가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색다른 방식으로 짧은 그 앨범 플레잉 타임이지만 표현해내고자 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BBG 앨범이 좋았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앨범도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수록곡들 퀄리티가 진짜 다 좋은데 네. 타이틀곡이 사실 되게 딱 떨어지는 아주 기막힌 팝 트랙이면서도 약간 복잡하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약간 펑키하게 기타 리프로 이건 그냥 깔끔하게 가나 싶은데 중간에 갑자기 막 업고 놀자 막 이런 국악적 요소 막 들어가고 그쵸. 갑자기 후렴구 가면서는 막 이렇게 막 이런 소리 들리면서 막 약간 치명을 약간 그런 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네. 후렴구들 나오고 뒤에는 갑자기 무슨 그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이렇게 슈가라샤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 반복적인 후렴구들도 들어가고 사실은 넣자면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쵸. 이걸 앞뒤에 상당히 잘 빠진 수록곡들이 받쳐주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요즘 팝 앨범 하나 들었다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좀 흥미롭게 들은 앨범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투바투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서사가 네. 이제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서사를 투바투만큼 끈질기고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그룹이 이제는 드물죠? 많이 이제 맞아요. 줄어들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근데 투바투는 그거를 되게 끈질기게 가져가면서 맞아요. 그게 약간 멤버들의 어떤 그 성장 혹은 뭐 생애 주기와 네. 되게 좀 생애 주기. 겹치는 게 있어서 어. 그래서 좀 더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재밌게 들었고 네. 과연 이 서사의 넥스트는 어디일까에 대한 호기심이 또 맞아요. 이번 앨범 때문에 더 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이 음감회 같은 데를 이제 갔었는데 네. 그 A&R 하시는 분들이랑 너무 열심히 이 스토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전 그렇게 세계관이 재미있는 어떤 케이팝의 요소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모르고 들어도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냥 그쵸. 딱 떨어지게 진짜 되게 트렌디하면서도 이 팀만의 색깔이 있게 잘 뽑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깔끔합니다. 예, 즐겁게 들은 한 장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죠. 좋습니다. 제가 격주 케이팝의 이번 주 최고의 앨범으로 뽑은 타이틀곡입니다. 이름의 장 템테이션 타이틀곡 Tomorrow by Together의 Sugar Rush Ride 듣고 오실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슈가 러쉬 라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2주 동안 나온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 뽑아볼게요. 네. 블럭 씨 먼저 가볼까요? 네, 저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를 가져왔습니다. 파이팅!
와야지. 네, 참나. 늦었네요. 빨리 해야지 이거죠. 네네. 쇼미더머니 11 누가- 우승자. 누가 쇼미더머니라고 하자고 프로그램을? 그 진행하실 때 김진표 선생님께서 아, 쇼미더머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맞네. 네. 뭐 그 프로그램 어쨌든 네. 우승자이자 저희 또 이제 목요일에 원래원의 네. 또 잊지 못할 게스트이자 또 그런 영진님께서 또 피처링한 네. 부석순의 네. 첫 싱글 네. 타이틀곡인데요. 부승관, 이성민, 권순영 이렇게 그쵸. 구성되어 온 부석순이고. 진짜 이 팀을 왜 네. 부석순인지 모르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본명에서 기인했다. 네, 본명에서 따온 거고 네.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그래서, 데뷔하기 전에 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뭐죠? 자체 컨텐츠처럼 맞아요. 자기들이 라이브 네. 방송할 때부터 사실은 부석순 트리오로 만들어서 그렇죠. 활동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세븐틴보다 역사가 길다. 그렇죠. 데뷔로 치면 그렇죠. 그런 느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유닛이 이제 보컬 유닛, 퍼포먼스 유닛, 힙합 유닛 이렇게 그쵸, 있는데 그쵸. 이제 최초의 믹스 유닛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되게 사실은 저에게 부석순이란 음, 엄청 특이하고 음, 뭔가 웃기고 음. 그러면서도 약간 그 완성도를 잃지 않는 맞아요. 능력치들이 너무 뛰어난. 네. 그런 약간의 그런 B급 정서가 가미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거침없이를 냈을 때도 음.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부석순을 좀 기대하고 또 좋아했던 게 있는데 어쨌든 사실상 첫 싱글인데 제대로 보여주면서도 이제 특유의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네. 확실하게 담겨 있는데요. 근데 음,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음. 그 뮤비나 뭐 수록곡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은 얌전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어. 좀 더 약간 B급 정서나 예능감이나 이런 네. 더 파이팅 넘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좀 더 약간 현실의 패러디 같은 느낌의 음악이나 비주얼 같은 걸 기대하셨구나. 네, 그리고 약간 그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있죠. 네네네네. 정말 뭐랄까 넘치는 끼? 그 뭐 자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죠. 고정된 틀을 벗어나는 수준의 그러니까. 끼들 뭐 이런 게 좀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너무 깔끔하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 의외란 생각도 들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네. 아하. 더 약간 난리를 치고 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막 나가는 더 막 그런 야야야야 것들이 야 여기까지만 해 이런 느낌을 원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좋지만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좋으니까 나쁘지 않아. 가져왔죠. 네, 이거 오히려 좋아. 같은 네네네.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알겠고 그리고 네. 그게 이제 부석순이라는 이 트리오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라면 또 기대하는 부분이었을 거라서 그쵸. 아쉬움도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이 파이팅 해야지랑 그 1년의 앨범이라고 해야 되나? 세 곡이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앨범인데 네네네. 그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쵸. 전반적인 구성 네. 그리고 이 팀이 내뿜는 에너지 이런 게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그 K-pop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so K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네. 부석순 트리오의 이번 앨범을 보면서 말씀하신 그 약간은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이게 약간 so K-팝이다. 대문자 K-팝이다. 약간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네. K-팝에 대해서 막 정의하는 사람도 많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네. 저에게 이 부석순과 파이팅 해야지와 그 세 곡의 일련의 곡들의 흐름을 보면서 그냥 이게 한국인의 24시간이다. 아침에 이 파이팅 해야지 솔직히 아침에 여러분 다 그냥 사시사철 아이스 아메리카노 손에 들고 일으키죠. 정말 학교 가기 싫다 진짜 직장 가기 싫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개 들면서 파이팅 해야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정서가 그리고 그 정서를 뭔가 패배주의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부석순이라는 트리오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에너지로 뿜어내는 부분이 이게 한국이지. 누가 와가지고 K-팝을 대표하는 한국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K-팝을 알려줘라. 그럼 저는 뭐 미녀 들어간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부석순 노래 들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나님이 가져온 예. 곡은 어떤 것이죠? 여기에 또 이어서 제가 또 K-팝 최근에 가장 네. 사랑하에 맞이하는 아이콘의 노래를 하나 또 가지고 와봤는데 네. 우리 예나 씨가 또 이렇게 자그마하게 싱글 앨범을 하나 발표했어요. 네네. 네, 공교롭게도 지금 보니까 부석순은 이영지 씨가 함께했고 네. 또 예나 씨 같은 경우에는 비오 비오 씨. 씨가 정말 이 두 아티스트가 지금 힙합 씬에서 뭐 대중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진짜 젊은 아티스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성별을 좀 섞어가면서 흥미로운 작업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러브 워라고 하는 이 싱글인데 네.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예나 씨 하면 작년에 그 스마일 히어로 이미지가 너무너무 강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막 반짝반짝하고 막 뭐 밀레니얼의 대표 같고 그렇죠. 그 너무- 팝펑크 스타일.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뭐 천상 아이돌 같고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곡을 들어보면 비오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런 촉촉한 이별의 정서를 또 그려낼 수 있는 아티스트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니까요. 노래만 들으면 약간 예나 씨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걸요? 그렇죠. 첫 소절 딱 듣고 이거 예나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팬 아니면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상당한 변신의 모습을 보여준 싱글이고 저도 듣다 보니까 진짜 괜히 육각형 능력맴이 아니구나. 진짜 다 잘하는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 이후의 모습들이 또 스마일 히어로로 좋은 결과를 냈을 때와는 다르게 기대가 되는 네, 재미있는 어떤 지점을 찍어준 싱글이어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팝펑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어갈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쵸? 이 곡을 통해서 또 이런 것도 되고 네. 이렇게 앞으로도 또 다양한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쵸. 걸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글이라서 더 그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좀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의 싱글이었어요. 네. 또 곡 자체도 좋아요. 그 약간 그 댐핑 딱 있는 힙합 비트에 R&B 멜로디 얹은 요즘에 이제 뭐 플레이리스트나 차트에서 사랑받기 좋을 만한 트랙이라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저희가 2주 동안, 한 달 동안이군요. 이번 네. 주에는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 두 곡인데요. 예나의 러브워 피처링 비오 그리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피처링 이영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애나 피처링 비오의 러버 그리고 부석순 피처링 이영재의 파이팅 해야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김은하 블럭의 K-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르님, 네. 파이팅! 이게 바로 안 나오네요. 저 한국인이 아니네. 나 진짜 제가- 안 맞아서 못하겠어 방송을. 하하 참나. 예. 저한테 던져보세요. 던지는 것도 안 나와 지금.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야 저희 네. 분발하자. 노력하겠습니다. 분발하자. 체력도 기르고. 그러니까요.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또, 네. 제가 싫으신 거 아니죠 지금? 아니. 싫어서 지금 거부하시는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제가 이렇게 많이 던지는데 약간 상처받으려고 그러시고. 아니. 자, 그럼 이제 저희 네. 플래시백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네네. 네, 저희가 꾸준히 밀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죠? 네. 다시 듣고 싶은 명곡을 고르는 시간인데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네. 가져와 봤어요. 음. 제가 이제 가장 좋았던 수록곡을 고르다가 이 오. 곡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허. 수록곡 전에 미리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슨 곡이냐면 2PM의 I'm Your Man. 어허. 코리안 버전. 네. 이거 한국어 버전인데 진짜 오랜만에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한국어 버전이 그 일본어 버전이 2011년에 나오고 3년 뒤인 2014년에 미친 거 아니야 앨범 나올 때 이제 같이 나왔었어요. 한국어 버전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무대도 공개하고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한국어 버전이라는 게 저는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드물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아 씨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네. 예전부터 일본 싱글을 한국어로 다시 그쵸. 부르거나 하는 네, 경우들이 그런 왕왕 것도 있었죠. 있고 뭐 외에도 많은 그룹이 뭐 이제 동방신기도 한국어 그렇고. 버전, 일본어 버전 다 있고 이랬는데 네. 그 여전히 일본 시장은 되게 매력적인 곳이고 K-팝을 또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시장이기도 그럼요. 한데 근데 네. 사실은 최근에는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일본보다는 북미로 맞아요. 넘어가다 보니까 네. 잉글리시 버전이 우리는 더 약간 익숙한 K-팝 동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코리안 버전의 어떤 곡들을 또 제가 수록곡으로 아. 가져와가지고 어떤 곡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음. 그래서 그 곡을 보면서 이 곡이 바로 생각이 아하. 맞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격세지감이란 생각이 드는 게 네. 예전에는 자, 코리안 버전이 너무 저희에겐 좀 익숙한 버전들이었는데 요즘엔 한국어로 불러서 전 세계에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해지고 그렇죠. 오히려 외국어로 부른다면은 영어 버전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앨범 그죠? 그러니까 뭐 곡의 가사가 이제 전체가 그냥 네, 영어이고 맞아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맞아요, 발표하는 맞아요. 경우들도 흔하고 최근에 이제는. 원미도 뭐 영어 앨범을 아예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어 곡들이 네네네. 한두 개 들어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네네. 아티스트마다. 아, 진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싶네요. 근데 이제 라떼지만 네네. 제가 한창 시부야 돌아다니고 할 때는 그래, 라떼 가보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제가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네, 화색이 또 도네요.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네. 좋은 네. 시절이었네. 그 네. 시절이죠. 네. 네. 제가 그 시부야에 3일 동안 이제 일 때문에 음. 출장차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3일 내내 어. 그 스크램블 있죠. 그 큰 아,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 막 사람들 움직이는. 3일 내내 음. 토호신키의 캐치미를 아. 3일 내내 들었어요. 정말. 아하하. 그래서 이게 그때 되게 약간 어깨가 올라갔거든요. 저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야. 캐치미가 계속 3일 내내 캐치미를 들으면서 네네.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또 되게 많이 보고 듣고 했던 게 그 전후로 보고 듣고 했던 게 마이 네임의 어떤 흔적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때 FT 아일랜드가 또 네.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시절을 잊지 못해서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때도 참 대단하긴 했지만 저 최근에도 이제 출장 때문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냥 T 레코드 같은 그 대형 네네네네네. 음반샵에 네.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K-팝이고요. 그리고 H모 음반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3층 정도를 쓰는 그 샵을 갔는데 네. 2개 층이 그냥 K-팝이에요. 그리고 모든 층에서 K-팝이 나오고 있고요. 최신 음악이. 그리고 당시에 NCT가 아마 뭐 DVD를 냈던 것 같은데 그냥 한 층의 3분의 1 정도를 특집 부스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일본어로 가사가 나오는데 네. 저는 한국어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쵸. 가지마 이거를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갔을 때는 모든 곡들이 그냥 한국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네. 저희 또 라떼톡 네. 조금 해봤어요. 플래시백이니까요. 네, 우리 아기 K-팝 등이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노래 바로, 들으시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듣겠습니다. 네. 2PM의 I'm Your Man 한국어 버전 듣고 올게요. 네, 2PM의 I'm Your Man 듣고 오셨습니다. 야, 그때 고 시절 사운드. 네, 또 그렇죠, 그립네요. 그렇죠. 네. K-팝 메이트는 격주에 한번 K-팝 신보를 소개하는 격주 K-팝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그렇습니다. 나온 신보를 또 보는 중입니다. 네, 이제 K-팝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 저와 블럭 씨가 가장 좋았던 수록곡 픽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 텐데요. 네. 다시 등장합니다. So K 트리오. 부석순. 제가 무슨 원래 7시에 들어줘 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 아침, 점심, 저녁이었는데 저녁송이고요. 그렇죠. 제가 이 노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수록곡 픽이 NCT 127의 DJ라는 곡이었어요. 이게 그 리패키지 앨범의 네네네네네. 수록곡인데 이 곡도 맞아요. 참 좋은데 7시에 들어줘 피처링 페더 엘리아스가 저의 심장을 확 치고 갔습니다. 이게 약간 그 퇴근이나 네. 이 어떤 맞아요. 하교를 경험한 네. 한국인이라면 제가 이거를 듣고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요. 근데 사실 곡 자체로만 들으면 저녁 7시보다는 한 새벽 2시 정도에 들으면 더 어울릴 느낌이긴 해요. 더 이렇게 좀 약간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근데 우리 퇴근 때는 이미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달달한 노래 듣기 좀 화나거든요. 좀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녁에는 화가 좀 쌓이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렇게 쌓인 화를 안고 퇴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 많아요. 네. 화가 또 나요. 네. 그런데 2호선 다들 타보셨나요? 순환선? 당산철교 지나가 보셨나요? 이 당산에서 합정해서 예. 거기 지나갈 때 저녁 7시 정도 이제 해질녘에 뉘엿뉘엿 해가 넘어갈 때
저는 그걸 서울 센티멘탈이라고 보통 종종 얘기하는데 그냥 고감정이 들 때 이 노래 들으면 이렇게 그 와. 왜 또 지하철 창이 다 하얗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위에 위에는 파란색이 약간 파란색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가끔 왜 그럴 때 좀 감성적인 우리 지하철 운전사 분들이 그런 얘기해 주죠. 아주 기사님들이 기사님들이 네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창밖을 보세요.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하루를 위로해 주는 것 같네요. 뭐 이런 네. 멘트. 그럼 다들 이렇게 휴대폰 보고 있다가 창밖 딱 모두가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고 다들 휴대폰을 들어서 찍어요. 아, 찍지. 네. 바로 올리고 다음에 이제 다시 지하로 들어 다시 휴대폰을 물론 그렇더라도 네. 그 지하철이 당산철교를 지나가는 그 한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느끼는 그 센티멘탈한 감정을 전 이 곡이 딱 저격했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 사람이 노래 잘하고 그렇죠. 페더 엘리아스도 멤버 같아. 그렇죠. 야 부석순패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어제 이제 집에 가면서 들어봤어요. 이게 어제 밤에 이제 막 그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네. 카페 마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쫓겨났구나. 네, 나가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주섬주섬 싸들고 이제 딱 지하철에 앉아서 이 노래를 딱 듣는데, 이렇게 진짜 도시인이라면 네. 부석순 7시에 들어.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 이 노래 너무 좋은 곡이에요. 네. 자, 근데 다음 곡도 네. 저도 또 다른 의미로 너무 좋아하는 곡이 기다리고 있네요. 제가 소개할 곡은 네. 스테이시의 파피. 저 이거 챌린지 코리안 알아요. 버전입니다. 빠삐 이거 뭐 있잖아요. 네. 네. 다 외우셨네요? 다는 못 외우고요. 저는 외우진 못했어요. 네. 어렵더라고요. 요곡 아주 매력적이죠. 네. 일본에서 먼저 선보였던 그 곡이고요. 그래서 2PM 노래를 아까 선곡해 주셨군요. 네. 이건 이제 기존 스테이시 곡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맞아요. 분위기도 좀 다르고 이제 지금까지 쭉 보여줬던 들려줬던 사운드 구성이나 분위기와는 또 다른데 근데 뭐 여전히 이제 대표님이 쓰시고 네. 스테이시 특유의 에너지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약간 미묘하게 다른 변화를 통해서 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신기했고 네. 그러면서도 그 중독성 있는 훅이나 맞아요. 멤버들의 좀 성장하는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 테디베어가 또 기대가 더 됩니다. 이제 테디베어가 이제 좀 있으면은 네, 발매가 또 되는데 네네네. 이 파피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가 또 진짜 흥해서 한국 네. 버전으로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또 네. 색다른 방향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서요. 이제 차후에 또 스테이시가 보여줄 다양한 스펙트럼의 곡들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곡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파피. 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스테이시의 파피 코리안 버전입니다. 오랜만에 격주 케이팝이다 네. 보니까 신이 나네요. 네, 역시 롤러코스터처럼. 맞아요. 저는 역시 좀 새로운 것들 이야기하면서 흥이 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또 새롭게 저희를 즐겁게 해준 K-팝들 모아 들어보면서 한껏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네. 오랜만에 천하제일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천하제일 음색 퀸 대회. 저희가 테마 네. 뽑았지만 네. 나 진짜 벌써 설렌다. 왜 지금이 고민도 많이 되고. 왜 지금이 다음 주가 아니냐. 지금 음색킨 분들을 한 100열 정도로 세워놓고 싶다. 너무 좀 행복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끝곡으로 제가 뽑았던 최근 한 달간의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죠. 부석순 피처링 페더 엘리아스의 7시에 들어줘 띄워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